수시 모집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수능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 질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완벽해 보였던 입시 전략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본질적인 변화,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겉으로는 수시가 여전히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능이 단순한 정시용 시험을 넘어서 수시 합격까지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문턱이 되어버린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해서 대학들이 왜 전략을 바꿨는지, 실제 대학들의 증거 자료들, 그리고 수능 최저에 숨겨진 무게감, 학년별 구체적인 행동 계획,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 법칙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그놈의 가장 큰 오해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볼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수시가 늘어나니까 수능은 덜 중요해지겠네? 난 수시파니까 수능은 좀 내려놔도 되겠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2028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크리티컬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신이나 생기부 하나만 믿고 가는 과거의 전략, 이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럼 도대체 대학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깐깐하게 전략을 바꾼 걸까요? 내신 5등급제,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핵심 원인입니다. 내신 등급이 5구간으로 쪼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1등급 배지를 달고 오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죠. 다 1등급표를 들고 왔는데 여기서 진짜 실력자를 어떻게 골라내지? 예전처럼 내신 등급만으로는 도저히 변별이 안 되는 초비상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딜레마 끝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오케이, 너의 학교 성적 훌륭한 건 알겠어. 근데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에서도 그 실력이 진짜 통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능이 더 이상 정시 지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시 지원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최종 관문이 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 챕터, 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시죠? 광운대랑 연세대의 실제 증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광운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이 충격적인 변화를 한번 보시죠. 2027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 아예 없었습니다. 내신 100% 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1년 만인 2028학년도에 떡하니 뭐가 생겼죠?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라는 꽤 엄격한 수능 최저를 박아버렸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전교 1등이어도 수능에서 이거 못 맞추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신이 살짝 아쉬워도 수능 최저를 까시끔하게 맞춰낸다면 합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뛴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대 논술 전형, 예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내신은 낮지만 논술 한 방으로 역전하겠다 하는 학생들의 꿈의 무대였잖아요.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개 과목 합 6 이내. 게다가 국어랑 수학은 무조건 포함해야 해요. 와, 이제 글쓰기 스킬 하나만으로는 절대 연세대 못 갑니다. 논술 전형도 결국엔 논술 실력과 수능 최저를 동시에 맞추는 진짜 실력자들만의 무대가 돼버린 겁니다. 네 번째 챕터, 수능 최저에 숨겨진 무게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숫자 같지만 그 부담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2개 영역 합 3, 왠지 좀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과목당 평균 3등급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할만하겠다 싶으시죠? 근데 바로 여기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취약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연세대처럼 국어랑 수학 반드시 포함이라는 조건이 딱 붙는 순간 내가 자신 있는 탐구 과목 같은 걸로 꼼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내 약점 과목을 끌어올려서 등급을 받아내야 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대학을 정하실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도대체 몇 개의 영역을 반영하는가? 둘째, 국어나 수학을 필수로 껴야 하는가? 셋째, 영어나 한국사에 따로 컷오프 기준이 있는가? 같은 합 6이라도 이 조건들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
학년별 행동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 고2 학생들과 고1 학생들의 상황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고2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직접적인 대상자예요. 지금 당장 내신 챙기면서 수능 기본기까지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에 고1은 새로운 5등급제에 적응하면서 긴 호흡으로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마라톤을 해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고2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목표 대학 수능 최저부터 확인하시고 내 국어 수학 모의고사 성적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난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공부는 고3 올라가서 빡세게 해야지 이런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게 2028 대입에서 제일 무서운 덫입니다. 국어랑 수학은 고3 여름방학 때 벼락치기 한다고 등급이 오르는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반면에 우리 고1 학생들은 아직 패닉에 빠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능 기출문제 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학교 수업, 내신 시험, 그리고 수행평가 확실하게 챙기세요. 대신 방학이 오면 그때 국어 독해력이나 수학 개념 같은 기본 학업 체력을 단단하게 다져두는 겁니다. 생기부 챙기면서 틈틈이 수능이란 집에 기초공사를 해두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챕터입니다. 2028 대입을 뚫어낼 단 하나의 황금 법칙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문장 그냥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은 기본입니다. 학생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마지막 문턱입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기본기일 뿐이고 생기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방향성일 뿐입니다. 이 모든 완벽한 준비도 결국 수능 최저라는 마지막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는 수시에서 보너스 점수가 아니라 합격 그 자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자격 조건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머뭇거리셨다면 당장 오늘이 그 기준을 확인하고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수시가 확대된다는 말에 속아서 수능을 놔버리는 치명적인 실수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